이상하게 클린스만 편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졸전으로, 그러니까 1승 3무로 4강까지 올라간 것부터 클린스만 편이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별 예선을 마친 후에 실제로 플랜 B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직 손흥민 빨로 4강을 가면서 지난 대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적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IFA 랭킹이 한국보다 우위인 일본, 이란도 결승 진출 못하고 탈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란에게 패배하면서 8강에서 탈락했죠. 이란도 100% 전력을 가동하고도 카타르에게 발렸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우승 확률 14%였던 것 뿐이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인 거지 FIFA 랭킹 우위인 일본, 이란도 떨어졌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우승 확률 가장 높았던 일본이 8강에 탈락하면서 일본도 모리아스 경질론이 급부상했는데 일본 축구협회는 최종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네, 미쳐버리겠어요. 정확히는 국민들이 분노할 뿐이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네. 애초부터 한국의 우승 확률이 70%가 아니었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한국이 강한 건 맞지만 우승이 쉬운 건 아니라고 계속 해왔으니까요. 오히려 선수들, 클린스만 감독이 우승하려고 카타르에 왔다고 하면서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까놓고 말해서 경기에서 이기려는 마음으로 나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필승 각오는 필수겠죠. 현재 한국 축구 팬들의 분위기는 편이 나눠 있지 않습니다. 분명 1%도 있겠죠. 그리고 축구를 아예 모른 채 응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클린스만 편으로 침묵하는 세력도 냉정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언론, 네티즌, 전문가 모두 할 것 없이 클린스만에게 분노가 폭발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냉정하게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인 건데, 클린스만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쇼맨십인지 뭔지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기다 기자회견을 할 때도 웃고 있고,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솔직히 왜 사퇴 요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완전 한국 국민들과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미치죠. 안 미쳐요? 네. 사퇴, 자진 사퇴요?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애국자입니까? 그의 직업입니다. 그는 돈 벌려고 한국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진 사퇴를 하면 돈이 날아가는데, 애국자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클린스만은 연봉 포함해서 북중미 월드컵까지 유지하게 되면 이번 아시안컵처럼 선수빨로 한국이 염원하는 성적을 내게 되면 히딩크가 한국에서 성적 내고 단계별로 승승장구하면서 B클럽 첼시를 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혹은 국대 감독할 수 있는 것처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월드컵 원정 8강이라도 진출해버리면 클린스만 주가가 뛰어버린다니까요. 당연히 인생 베팅할 만한 좋은 기회죠. 그는 이미 독일 국대 감독, 바이에른 뮌헨 감독, 미국 감독까지 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 덕분에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무능한 감독이라고. 네. 무능한 감독을 정몽규 회장이 데려오면서 인생 역전시켜줄 기회를 줘버린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맡기 전 그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를 월드컵에서 4강에 올려놨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베티스를 맡으면서 점점 위용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한국을 맡더니 4강을 이끌고 곧바로 자국의 프로리그 아인토벤 감독을 맡았는데, 지금부터 22년 전인데도 20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프로리그 역대 최고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더니 호주, 러시아 국대 감독을 하면서도 30억 가까운 연봉을 받았습니다. 사실 프로리그는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죠. 하지만 국가대표는 3개월에 A매치 한두 번 있고 2, 3년을 보내면서 여유롭게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 연봉은 국대 연봉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긴 거라니까요. 클린스만이 팬들에게 욕 바가지로 먹고 오래 살 수 있는 수면 연장도 되는데 왜 그만두겠습니까? 한국은 월드컵 단골팀인데다가 사실상 48개국 참가 7.5장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기 때문에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가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지금의 무전술 경기력으로도 월드컵을 나간다니까요. 최종 예선 조 3위는 직행, 조 4위도 가능. 거기다 한 팀은 플레이오프로도 가능. 한국은 역대 조 2위 이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클린스만에게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자진 사퇴를 해요? 이건 애국자가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6년 전 일본이 클린스만에게 러브콜을 보냈을 때 거절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성공이에요. 클린스만은 저 선수들을 데리고 내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안 될 거라고 본 거겠죠. 그럼 한국은 왜 선택했느냐? 자신의 철학인지 뭔지 선수빨로 이길 수 있겠구나를 본 걸 수 있죠. 근데 냉정하게 한국 선수빨이 정말 역대 최강이냐? 냉정하게 공격력 역대 최강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클리스만 감독과 코치진도 미드필드 지역이 뭐 그렇게 횡한 걸 모를 리 없잖아요. 공격했을 때는 그만큼 라인을 높게 더 올리라고 한 건데 김민재 외에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선수들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센터백과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는 역대 최강이라고 볼 수 없는 포지션들입니다. 여기서도 클린스만이 잘못한 건 1년 동안 선수들을 고정시켜버리면서 다양한 선수들을 테스트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클린스만도 뭐 아쉬운 건 있겠죠. 폼 좋은 문제없는 황의조, 손준호가 있었다면 한국 축구는 더 강했을 테니까요. 클린스만은 황의조를 데리고 있으려고 했고 중국 감옥에 있는 손준호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그들은 국대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찾아내야죠. 이강인이 가세했지만 다른 빈틈이 있었다 보니까 2019 아시안컵 멤버, 월드컵 16강 멤버와 지금 멤버 중에 어디가 더 강하냐고 묻는다면 애매하긴 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김문환, 백승호, 김진수는 왜 안 쓰는 거예요? 좋다고요. 뭐 감독 스타일이니까. 각자 생각은 다 다르니까. 클린스만이 떠나면 다 해결되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팬들은 다음 감독에게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후임 감독을 지켜보면서 또 흠을 찾고 지적하면서 논란을 만들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면서도 클린스만이 떠나길 바라는 건 정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선수를 보는 안목, 선수 장단점 파악, 선수 활용, 용병술, 전술, 경기에 대한 태도, 팬들을 향한 태도 뭐 한두 가지여야 뭘 넘어가죠. 클린스만을 경질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 대한축구협회 결정뿐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이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딱 한마디 경질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왜 그걸 안 해요? 왜 못해요? 와, 역시 돈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경질하면 최대 100억 가까이를 날려야 한다고 합니다. 본래 감독 연봉 포함해서 스텝의 월급이 지불되고 있을 테니까 약 50억에서 60억의 손해가 생기게 되겠죠. 1년 만에 경질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 축구협회의 입장에서는 무모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축구협회는 사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큰 돈을 써서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클린스만이 아시아 연봉 랭킹 2위예요. 일본은 모리아스 전에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을 때 현재 클린스만 연봉보다 살짝 높지만 비슷했습니다. 축구협회의 예산안 규모도 한국의 2배인데 한국이 감독에게만 이런 비용 쓴 건 한국 축구가 더 큰 목표를 위해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죠. 한 지역시장이 정몽규 회장이 위약금 직접 내고 경제시키라고 했던 게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몽규 회장이 몇 년 전에 대한축구협회에 40억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그 돈을 쓰면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주식이 폭락해버리고 자본도 많으면서 기부하고 싶은 심정도 아닐 겁니다. 애초에 정몽규 회장은 정몽준 회장처럼 자산가는 아닙니다.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도 없기 때문에 클린스만도 그대로 감독직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클린스만 경질 타이밍만 봐야 합니다. 먼저 정몽규 회장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경질 타이밍은 2025년 1월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국가대표 월드컵 2차 예선밖에 없는데 꾸역꾸역이라도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은 태국, 중국, 싱가포르를 상대하니까요. 그런데 클린스만을 선임한 정몽규 회장이 2025년 1월 임기가 끝이 납니다. 정몽규 회장이 뭐 연임을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벌써 정몽규 회장이 3연속 연임을 했고 그 기간이 벌써 10년인데 과거 정몽준 회장이 4연임을 했었습니다. 정몽준 회장은 임기 중에 미리 언제 사임할 것인지를 밝히기도 했었죠. 정몽규 회장의 입장도 곧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면 문제부터 아시안컵 4강 탈락에 현대산업개발 주가 폭락 사태까지 논란이 많은데 단독 출마 또 해도 설마 만장일치가 나오겠어요? 1월에 새로운 협회장이 들어오면 우선 전력강화위원장 독일 출신 밀러가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1년 뒤라고 한국의 전술이 만들어지면서 조직력 퀄리티가 올라갈까요? 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 팁 하나 드릴게요.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싶어도 경질하지 못하는 거라면 대박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일본 A매치를 홈에서 여는 겁니다. 이건 클린스만도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과의 A매치가 자주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유럽파들 많은 거 똑같고 A매치 기간에 본래 유럽파들 들어와서 약팀이든 강팀이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도 한일전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홈에서 하는 이유는 대한축구협회가 원하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10여 년 동안 성사되지 않은 거라서 축구협회가 성사시키면 큰 일을 해낸 게 되고 그 경기로 인한 폭발적 관심으로 수입도 상당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면 분위기 바꿀 수 있을걸요? 네. 혹시라도 패배하면 축구협회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클린스만 경질시켜도 별도의 수입이 생겼으니까 손해가 줄게 되고 네. 축구협회 전면 물갈이 기회가 바로 찾아오죠. 네. 아직 올해 9월, 10월 A매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참아봅시다. 일본의 한 기자가 밝히기로는 한국이 8강에서 탈락했으면 클린스만 위약금이 없었던 게 계약 조건이었다고 하죠? 설마 소름이 미워하실 분 없으시죠? 클린스만 경질 때문에 한국이 8강에서 탈락하길 바랄 순 없는 건 맞잖아요. 네. 앞으로도 클린스만 감독이라고 해서 한국이 패배하면서 선수들이 고개 떨구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은 일인입니다. 선수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와, 정말 원팀 되기 힘드네요. 이상 분노 유발자의 소식과 해결 방안 전해보았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